안녕하세요. 마케팅 여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해 주셨던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내가 쓰려고 한 글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쓰려고 했던 글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사실 좀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어, 다른 분야랑 완벽하게 좀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런 키워드 잘 잡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글을 써내려 가기만 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또 이제 또 그 이후에 그 방법대로 나도 글을 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무슨 글을 쓸지 나는 목적도 분명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키워드, 내가 생각한 이 키워드도 다 맞는데 한 가지를 이제 딱 빠뜨리신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이 글을 읽어줄 누구야? 잠재 고객. 이 잠재 고객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될까요? 이제 제목 쓰는 거에서부터 이제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죠. 그래서 제목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글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글을 쓰고 뭔가 자기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목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될까요? 어, 제가 책 쓰기랑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작가의 마케팅을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뭔가 본인의 컨텐츠를 블로그에 잘 올리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서점에서 책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세요? 당연히 뭐 표지도 볼 거고 하지만 저는 제목이거든요, 제목. 내가 최근에 뭔가 감정이 되게 힘들고 막 힘들어요. 막 감정이 힘들고 뭔가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감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내 감정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제목의 책에 이렇게 손이 가죠. 뭐 이왕이면 제목도 마음에 들고 표지도 예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차를 보고 와 진짜 완벽하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읽어보겠죠.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뭔가 이 내용에 반하고 뭔가 마음에 들면 뭐 작가한테 연락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든 그 제목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제목도 굉장히 섹시한 제목에 좋은 글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마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초보자들한테 또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노출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차지를 하죠. 그렇다고 막 무조건 노출시키기 위한 글만을 써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노출이 돼야 뭐 고객을 만나든 뭐 응대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제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제가 늘 활용하는 네이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메인 하단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과일 가게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구 과일 가게 이렇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저의 블로그 수강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글에. 볼게요, 한번. 블로그 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대구 과일 가게,
까임남이라는 저희 대표님이시죠. 그리고 뭐 대구, 과일, 도시락 이렇게 또 검색을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또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검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당연히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키워드로 뭔가 글을 쓴다면, 근데 이제 내가 키워드가 명확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 오늘 어떤 글 써보지? 뭘 써야 될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이 하단에서 다른 사람들의 노출된 글들을 이런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릭해보고 제목이 뭔지 이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나의 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주제의 글을 쓸지 힌트를 얻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와 관련된 글을 쓰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노출되었던 것처럼 연년생 육아, 이건 연년생 육아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와도 되겠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특별히 어떤 키워드로 노출시켜주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정말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적어놓은 이런 글들을 키워드를 찾아서 많이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인 바탕 화면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다 됐는데 내가 그 다음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여기다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직장인 독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저희 정인교 작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어떤 포스팅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어떤 독서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런 파워링크의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클럽 이런 것들이 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 밑에 있는 포스트나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글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독서, 독서 입문서 비교하는 거. 네, 독서 처음에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라면 이런 글들도 쓰겠어요. 독서 입문에 필요한 입문서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장인 독서 모임을 만든 어떤 얘기를 쓰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블로그에 딱 들어가서 쭉 내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글 썼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포스트를 한번 볼게요. 포스트를 보면 내가 어떤 정보성 글을 써야 되는지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포스트로 들어가서 딱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독서법부터 다르다. 사실은 이건 이제 책을 출간 전에 연재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 성장하는 직장인의 공부법 이런 책의 어떤 내용을 제외하고 이 제목만 가지고 와서 나만의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 잘하는 사람은 독서법부터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의 독서법 3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정리하시면 이제 좋겠죠. 근데 그 독서법이 본인의 어떤 노하우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정성이 당연히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보면서 다른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 것들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독서법 어떤 주제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또 카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카페를 이렇게 보면 거의 독서 모임인데요. 직장인 독서.
저 같으면 이런 글도 한번 써보겠어요. 아까랑 또 연결되는 거죠. 일 잘하는 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쭉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독서로 잡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아무리 독서법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고 뭐 SNS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어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주제로만 얘기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 어떤 글들을 보고 결국에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내 키워드는 독서법이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런 내용을 썼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결국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잘하는 사람, 뭐 일 잘하는 법 이렇게 해서 키워드도 검색을 해보고 일 잘하는 법 해서 뒤에 이제 독서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이 뒷부분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 놓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 잘하는 법, 일 잘하는 사람은 SNS 마케팅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동영상 이 부분에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그걸 같이 추가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노출이 잘 되거든요. 뭐 예전에 뭐 카더라 통신이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말이 그렇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좀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블로그 제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같은 말을 이제 하거든요. 뭐 제목 골때기 제목부터 바꿔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목을 바꾸면 좋은데 제목을 이제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그 앞에 나오는 키워드 있죠.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소비자로서 검색한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제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블로그 제목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보수되기 제목부터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글을 쓴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키워드를 앞으로 잡아야지 사람들 검색에 노출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를 볼까요? 다이어트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고 검색하면 다이어트 음식, 운동, 영어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죠.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검색을 하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하나의 또 힌트는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첫 번째 글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했을 때 이 연관 검색어에서 제목을 가장 많이 만들거든요. 효과적인 다이어트. 당연히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클릭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건 좀 광고성 글들이 많이 나올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글을 쓰겠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뭘 해야 살이 빠질까? 그리고 뭐 내가 판매하는 식품이 있거나 뭐 운동이 있거나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뭐 그 안에 그 본문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목이 정해지면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가 결정이 되면 또 뭐가 되냐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글을 보고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 뭔가 제품이 있다면 그걸 사던지 두 번째,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어 하던지 그 둘 중 하나의 마음이 들어야지 이 블로그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목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해오던 방식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지금 이 방법 그대로 활용해 보시고 만약에 더 이상의 것이 없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된다면 한국 SNS 마케팅 협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털어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을 그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